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어닝콜이 있기 때문에 어닝콜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어떤 또 흥미로운 소식이 나올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포커스님 매번 감사합니다. 한국은 설날이었죠. 예, 여기는 그냥이었지만 동아시아인들은 설날을 이렇게 기념을 하죠. 안타까운 이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깝게 멀리도 아니고 이 캘리포니아에도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라이언 고아님 감사합니다. 다들 그래도 좋은 새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주식은 140을 돌파했죠. 어제 엄청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이제 보합하다가 지금 기가 네바다 확장 소식에 아무래도 투자를 단행하는 것 때문에 좀 주식이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장후에 근데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콜 전후에 또 어떤 큰 이벤트니까요. 일종의 매 분기마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는 분할 전 4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가 네바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있는 공장을 확장하는 걸로 결정이 좀 된 거죠. 이제 공장 하나 더 짓네 마네 그러더니 사실 기가 네바다는요 원래 지을 때부터 100기가와트 이상의 목표를 잡았던 공장인데요. 현재 한 40기가와트 정도 배터리를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0기가와트랑 4680으로 플러스 이제 세미 트럭을 하이 볼륨으로 만든다는 결정이, 그리고 이제 네바다 주지사도 사인을 하고, 그래서 아마 어닝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한 3.6 빌리언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4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 네바다 공장이 ground breaking, broke the ground, 이제 땅 파고 나서 이제 좀 안정화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 이제 거의 맥시멈을 뽑아내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이뤄냈냐면은 70억 개의 배터리 셀을 지금까지 생산했고요. 이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파나소닉과 합작인데 1.5 밀리언 배터리 팩, 150만 개의 배터리 팩, 360만 개의 드라이브 유닛, 그리고 100만 개 이상의 에너지 모듈을 생산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거의 전 세계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게 중국 쪽 데이터가 애매모호해서 그쪽을 제외하면 전 세계 단일 공장으로 최대 생산 캐파를 갖고 있고 실제로 돌리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목표치라든지 한 회사가 토탈 생산하는 것과 혼동이 많이 됩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최고의 단일 공장, 배터리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좀 원자재 싸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죠. 이게 좀 만드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 공장에서 얼마나 쏟아내는지에 대한 게 이게 원가 절감에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생산하지만 지금 CATL이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중국 내에서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서 이거를 되게 크게 유럽에서, 그러니까 목표치로 얘기하면 LG나 CATL도 뭐 테슬라 저리 가랄 정도로 하지만 지금 풀리 이렇게 엄청나게 도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장이 여전히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다시 확장을 한다라는 게 원래는 예정대로인데 이제 4680으로 저걸 한다라는 게 또 대단하겠죠. 그리고 세미 트럭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하고 있다. 저도 궁금해서 이거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네바다의 리너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큰 도시 근처에 있어서 좀 그래도 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나름의 여건, 그 레이크 타워에서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 이유는 테슬라가 가격을 엄청나게 깎았고, 그 대신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번 어닝콜 질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래서 그런 거에 입각해서 제가 먼로 할아버지의 그 유튜브 채널을 간만에 또 봤더니 그분이 이거를 다 분해해서, 차를 분해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에스티메이션이, 먼로 할아버지 에스티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먼로 할아버지 예상한 게 2022년에 지금 한 58,990불일 때 한 33%의 마진을 예측했습니다.
원가가 한 4만 달러 안 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먼로 할아버지가 어닝콜을 앞두고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한 게 계속해서 자기가 과거부터 테슬라 차량을 계속 뜯어보니까 이 매뉴팩처링 생산에 있어서 혁신을 계속해서 얘들이 원가 절감을 엄청 했을 테고 이제 다른 쪽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갔으니까 여전히 엄청난 마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 가격을 깎았죠, 굉장히. 깎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가격을 요 하루 이틀 전에 올렸습니다. 이거 나갈 때쯤 한 뭐 2, 3일이 될 수 있는데 500달러를 올렸습니다. 모델 Y를. 제가 예측한 대로 엄청 잘 팔리니까 여지없이 올리는군요. 그러면서 먼로 할아버지도 야, 이 가격에 팔면 이제 텍스 크레딧과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4만 불대에 사니까 과연 ID4를 누가 사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점유율이 소폭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60% 이상이죠. 저는 이번 1분기에 테슬라 점유율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중론이 대부분 여기 분위기가 다른 회사 전기차가 안 팔립니다. 제가 그냥 커뮤니티 보기로는 어떤 사람은 현대 아이오닉 5나 이제 ID4 예약했다가 다 지금 테슬라 모델 Y로 넘어가고 있는데 모델 Y를 과연 3월 전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인벤토리를 보면은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지금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먼로 할아버지 예상으로는 마진이 줄었을 수 있죠. 20%지만 FSD의 채택률이 미국 내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생산 혁신에 대한 이 예측이 자기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랑 과연 생산 혁신이 얼만큼 일어났을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마진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근데 먼로 할아버지는 그 유튜브 제가 잘못 들었을 때 4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갈까 싶긴 한데, 근데 여전히 마진은 저 역시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수준까지는 내려가지는, 워낙에 이 생산 혁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공장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지금 진짜 그보다도 중요한 건 올 1분기에 지금 다른 회사 차들은 거의 안 팔린다가 중론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500%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벤토리의 대부분이 이게 그 텍스 크레딧이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지, 인기 모델은 과연 이 정부의 인센티브 방향이 바뀌기 전에 받으실 수 있을지. 이 모델 Y는 진짜, 그리고 미국은 SUV의 나라다. 정말 불티나게 팔리네요. 그래서 다른 차들을 보면은 3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보합이 된 것 같습니다. 세단의 인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죠. 미국은 그때 제가 랭킹 보여드렸지만 뭐 거의 한 3, 40년째 픽업 트럭은 뭐 변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SUV 인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마 근데 모델 3랑 모델 Y는 이제 부품을 많이 공유하니까 모델 Y를 전력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싶고요. 모델 S나 X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재고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이때 이제 슈퍼차저 만마일도 껴서 줬는데 아마 한두 단계 가격 조정이 이렇게 재고가 올라가는 걸 봐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델 Y는 올리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조금 상한선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이상 올리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릴 겁니다. 아무리 테슬라라도 보조금 상한선을 넘기게 되면은 그 재고 남는 제가 모습을 직접 보니까 그것은 거의 뭐 절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올릴 확률이, 근데 MSRP에 걸려 있어서 이게 미국은 그 소비자 권장 가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까지 그 여유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올리게 하겠지만 지금 거의 뭐 리밋에 걸려 있죠. 55,000달러에. 그렇기 때문에 상향 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테슬라에 올리고 싶겠지만 보조금이 여기서 얼마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소문에는 정부가 맞습니다. 테슬라한테 너무 혜택이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긴 합니다.
그냥 테슬라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정부의 노력을 낮춰서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부는 그건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뭐 세금을 직접 주진 않지만 이건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이미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제가 낼 세금을 깎아서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거둘 세금을 덜 거두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제조사가 혜택을 보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전기차를 아직은 확장해야 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너무 한 회사가 다 먹는, 테슬라는 너무 카드가 많거든요. 이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에도 보조금이, 물론 이건 테슬라만 받는 게 아니지만 미국 내 이제 배터리 생산하는 데는 또 보조금이 또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보면은 정부가 최대한 많은 회사한테 이거를 골고루, 지금 현재 상황은 테슬라가 너무 많은 카드가 있어서 테슬라만 득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도 루머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많은 사람의 세금을 거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저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닝콜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최다 투표를 받거나 최다 쉐어된 것들을 제가 몇 개 모아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들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사이버 트럭 진짜 스펙하고 프라이싱이 어떻게 되냐. 아마 근데 지금 경기가 금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8만 불에 맞추지 않을까. 도색도 안 하는데 8만 불에 맞추면 또 엄청난 보조금으로 시장을 계속 석권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4680 램퍼? 그 도대체 주당 10,000대쯤 뽑아내는 거는 언제쯤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나고, 요런 질문도 좀 신선해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 테슬라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좀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일종의 이제 좀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 분위기가, 특히 이제 켈리는 좀, 물론 이제 테슬라가 헤드쿼터를 텍사스로 간 것도 있고, 일론 머스크의 최근 성향이 공화당주의자로 갔죠. 여기는 완전 골수 민주당에다가 좀 좌쪽 성향이 크죠. 근데 저도 이제 캘리에서 좀 이제 1년 넘게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보는 좌랑 좀 캘리포니아의 좌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치적인 얘기는 그다지. 근데 나중에 어떤 미국적인 삶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한국에서 보는 좌랑 켈리의 좌는 조금 다른 성향이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일론 머스크의 어떤 political stance, political influencing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싫어하지만, 그래서 좀 데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차를만 보면은 얘만한 게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습니다. 뭐 CEO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서 안 살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다른 회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 가격 깎으면 지금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미국인들의 성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EO의 스탠스고, 물건은 물건이다. 그거와는 별개로, 약간 아주 별개일 순 없겠지만 분위기가 많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분위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좋지는 않다. 근데 차만큼은, 파는 차에 대해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4 FSD,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이라든지 파워월, 메가팩, 그쵸, 보험. 어떤 분은 테슬라 보험이 비쌀 수도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 중론이 테슬라 보험이 다른 회사 보험보다 월등히 쌉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근데 보험이라는 건 나이, 운전 경력, 여러 가지 옵션들, 사고 경력,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섣불리 얘기하기가 힘들고, 테슬라 보험이 모든 보험보다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싼 건 아니지만, 여기 분위기가 확실히 테슬라 보험이 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났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는 많은 주에 뿌려졌기 때문에 수익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저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무시할 정도로 작았는데 지금 확실히 큰 주에서 웬만한 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최다 쉐어도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사가 많죠. 진짜 올해 나오는 거냐. 먼로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프라이스 컷 때문에 마진이 이제 걱정되는데,
근데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고 그리고 어드밴스 매뉴팩처링 엄청난 생산 혁신을 통해서 그 마진의 영향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솔라루프 이거는 좀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이제 스케일업 할 건지 이건 진짜 테슬라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중국산이 너무 싸기 때문에 거긴 뭐 관세 먹고 들어와도 조금 막 싼 편이라서 최다 득표 말고 그 아래 순위도 뭐 쉐어된 거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이버 트럭과 앞서 얘기한 그런 것들 마진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미 먼로 할아버지가 많이 예측한 거랑 플러스 좀 더 지금 다른 면에서 좀 더 호의적으로 좋게 포지티브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 멀로 할아버지가 예상한 것만큼 어마무시하게까지는 갈 것 같진 않지만 또 기존 언론들이 하는 얘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또 지금 요즘 계속 이상하게 주류 언론들이 테슬라를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 좀 이 웨이브가 셀 때는 그거만큼 또 아니었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저도 어닝콜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